합격에 대해서는요,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합격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합격을 끝까지 가면 합격해요. 끝까지 버티세요. 버티면 됩니다. 학원에서 죽고 나서 하는 내년 10월 달까지 학원에서 버틴다. 무조건 버틴다라고 하면 합격합니다. 근데 떨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떨어지느냐 말입니다. 누가 떨어지느냐니까 못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버티는 모습도 4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 집에 갑자기 뭐 시부모가 아프다.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친정 엄마가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공부 계속 합니다. 친정 엄마 아프면 나 공부 계속 합니다. 엄마한테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시부모가 아프다 그러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변수가 생기면은 내가 공부를 계속 못 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 학원에 제가 원래 강의한 게 15년이 넘어요, 제가. 하다 보면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공부하시는 분, 내 나름대로의 방식이 확실한 사람들 있죠. 내 나름대로의 방식이 확실한 사람들, 그분들이요, 의외로 합격을 많이 할 것 같지만요, 의외로 합격하는 확률이 떨어집니다.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 좀 독특하신 분 중에서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국문학 박사 출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강의할 텐데, 그분은 이제 국문학 박사예요. 공부 많이 했겠습니까? 문자 해석력 뛰어나겠습니까? 그분 합격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2년이 보통 뭐 한 5월달 와서 2년이 아니고 11월달부터 와가지고 그 다음에 떨어지고 그 다음 그대로 또 11월달부터 와가지고 꼬박 2년 다 걸렸어요. 그럼 그분은 뭐가 문제일까 말입니다. 그분은 자기 나름대로의 학문, 어떤 내용을,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방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런 얘기했죠. 그죠? 이 공부는 철저히 요령이라 그랬습니까? 요령입니다. 미련스럽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요령을 부려야 됩니다. 그분은 뭐가 문제냐 말입니다.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해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요, 일반적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다 알아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공부한다 다 알아야 됩니다. 다 알려고 하는 게 공부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했을 때 내용 중에 한 요 정도만 알아도 되고 나머지는 몰라도 돼. 이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증 딸 때도 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왜 다 합니까? 그거를. 다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점수 딸 만큼 하면 되는 게 공부단 말입니다. 이 자격증이. 근데 그런 분들은요, 평소 어떤 학문을 접근하는 방식이 완벽히 하는 접근하는 방식이 잡혀있다 보니까 이 공부를 완벽히 하셨던 거예요. 완벽히 하려고. 그러니까 그분은요, 워낙 학습 지식, 그 내용을 습득하는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이 탁월하니까 완벽히 해서 2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분만큼 지식 습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분만큼 안 된다 그러면요, 완벽히 하려고 그러면요, 한 5년 걸립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분한테 가가지고요,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좀 빼세요. 라고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면, 그렇지라고 머릿속으로 이해해요. 집에 가서는 또 쓸데없는 다 해요. 그러지는 않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요구하는 방법이, 저력을 떨어지는 방법은 절대로 요구 안 해요. 합격하는 방법이단 말입니다. 시점에 따라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학원의 운영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 떨어뜨리는 프로그램입니까? 합격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나중에 되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나오거든요. 학원의 입장에서는 떨어지고 내년에 와야 학원의 이익이지. 맞습니까? 떨어지고 오는 거 학원에 전혀 안 반갑습니다. 떨어지고 오는 것보다는 합격해가지고 나 어디서 합격했어 라고 해서 주위 한사람 보내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바란 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학원을 운영합니다. 운영하니까 학원의 운영하는 분은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따라가시면은요, 내 나름대로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만 그대로 따라가시면은 그대로 제일 학교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다 말입니다.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민법은 몇 점 맞게 해준다 그랬을까? 민법은 몇 점 맞게 해준다 그랬을까? 80점 맞게 해준다 그러죠, 그죠? 예. 참고로, 저희들이요, 매년에 이제 한 과목 어렵고 한 과목 쉽고 이렇게 이제
널뛰기 하거든요. 1차가. 2차는 세 과목이잖아요. 그죠? 2차 세 과목 중에서 세 과목 이제 돌아가면서 한 과목 어렵게 나오면 타겟을 잡습니다. 1차는 널뛰기 하고, 둘 중에 널뛰기 하고, 그리고 2차는요, 돌아가면서 타겟을 잡아요. 원래 만약에 공부가 어렵다면 내년에 이제 중개사법, 그 다음에 공시법,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한 과목씩 잡습니다. 그런데 그 민법 같은 경우는요, 원래 참고로 원래는 민법 개론이 다 쉬워버렸어요. 민법 개론이 좀 쉬워버렸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까, 그죠? 모르지, 뭐. 그 출제자 지 맘이지. 근데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까, 뭐,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내년에 어떻게 될까? 내년에 만약 어렵게 나올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내년에 어렵게 나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미리 포기합니까? 자, 내년에 쉽게 나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어렵게 나온다, 쉽게 나온다에 따라서 내 행동, 양식이 달라질 게 없잖아요. 어차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가면 됩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2차가 공법이 2차였잖아요. 공법이 좀 어려웠습니다. 원래 같은 2차는 공법만 명가락 했다면 거의 다 합격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중개사법과 공시법이 워낙 쉬워가지고. 매년 보면요. 공시법이 여러분 힘들게 하거든요. 공시법이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하는데 원래는 공시법까지 쉬워버렸어요. 공법만 명가락하고 가락면 하면 어느 정도 다 합격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근데 공법은요. 올해도 또 그렇게 나올 겁니다. 공법은 시험 출제 흐름이 바뀌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 이제 24배하고 25에서 출제 경향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작년에 완전히 바뀌었는데, 작년에 처음 바뀌다 보니까 이게 바뀐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옛날 출제 경향으로 돌아갈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대한민국 공법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제 바뀐 게 올해도 그래 나와버렸으니까. 나서는 이제 출제 경향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바뀌었다라고 보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여러분 공부를 공부하셔야 되느냐? 단편한 지식 있죠. 숫자 외워가지고는 절대로 합격 못 합니다. 공법은. 근데 단순히 지식을 하나하나 외워가지고는 절대로 합격 못 합니다. 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 옛날처럼요. 딱 찍어서 이 숫자, 요거 외우세요. 요 문장 외우세요. 뭐 요거 외우세요.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만이 소위 말해서 이해를 해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 나온다. 이게 이제 출제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고민을. 공부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시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흐름에 따라 우리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건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게끔 방향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지고 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강의를 이제 참고로 제가요. 대한민국에서 공시법 어렵게 강의하기로 소문나있거든요. 공시법 어렵게 강의하기로 소문나였습니다. 제일 원리를 강의합니다, 제가. 원리를 강의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공부를 할 때 적게 공부하고 점수를 따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맞죠? 학원에서 보강을 해주면 고마운 겁니까? 싫은 겁니까? 학원에서 보강을 해주면. 여러분 이제 학원에서 보강해준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의 감정은 어때요? 보강은 안 했으면 좋겠죠. 그죠? 지금 이렇습니다. 한때는 보강을 안 해주면은요, 학생들이 학원에 따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보강을 안 해주면 학원에서 왜 이렇게 너무 무성의하냐? 보강을 해줘야 되지 않냐? 라고 요구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게 2006년, 7년, 이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는요, 매주 보강합니다. 민법을 두 달 중에 민법을 한 3번 보강하고, 개론도 한 3번 보강하고, 공법 한 2번 보강하고, 구조 나면 공시법도 보강하고 이랬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은 공부를 많이 해주는 걸 원하지 않죠. 학원에서 많이 해주는 걸 원하지 않고 조금 해주고 시험 점수는 나오게 만들어주고, 그죠? 맞습니까? 네. 그걸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강의하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는 출제하고 여러분의 한계가 맞춰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험 나오는 출제가 그런 출제라는 이유로 무조건 그런 출제로 가버리면 여러분들은 또 안 맞거든, 이게.
아마 등에 지금 사고하는 방식들이요. 한 여러분들 하루하루 느끼니까 못 느끼겠지만 저희들은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을 보잖아요. 보면은요, 지금 생각하는 방식이 많이 바뀝니다. 지금 의식이. 제가 10년 하다 보니까 10년 전의 사람들하고 여러 번 하고요, 생각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요. 이 세대가 바뀌는 게 저희들이 많이 느껴져요. 굉장히 스마트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좋게 해서 스마트하게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스마트한 사고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요, 굉장히 잔머리를 많이 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정석으로 하려고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도 강의를 할 때 옛날에 정통으로 강의했거든요. 정통으로. 이거다로 FM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버리면 안 맞거든요. 안 맞으니까 하루 잘라버리고, 머리 잘라버리고, 꼬리만 잘라가지고, 어쨌든 단 맞추는 기술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시법 같은 경우는 등기부터 다 빼버립니다. 옛날에는 등기부 다 했거든요.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정식으로 알아가 시부에 가면은 엄청 많은 이익이 있겠죠. 그죠? 정식으로 공부해 가면 그죠? 그런데 정식으로 공부해 가면 그게 너무 힘드니까 다 빼버립니다. 합격만 하세요. 그래 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에는요, 수업을 기본적으로 한 10주 정도 했습니다. 8주 정도 부족하니까 보강을 해가 10주 했거든요. 지금은 절대로 보강 안 합니다. 보강은 여러분 싫어하니까. 철저히 이제 딱 끊어가지고, 그래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또 흐름을 맞춰야 되잖아요. 흐름 맞춰야 되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작게 하지만 주제를 적게 다 빼버리고 주제를 적게 잡아가지고 그것만큼은 철저히 깊이 들어가는 이런 방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흐름이 그러니까. 이제 원래 공법 수험들은요, 아마 출제 경향이 그렇게 출제 경향이 나왔잖아요. 그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공법 그 수업하는 방식이 많이 바뀔 거예요, 이제. 원리를 그렇게 이해 위주로 이제 갈 거예요, 아마. 그래 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런 식으로 가니까 내 나름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고 나서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청량입니다. 자, 지적 청량. 자, 지적 청량이 뭐냐 말입니다. 자, 지적 청량이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자, 지적 청량이라는 것은요. 자, 개념을 한번 볼게요. 자, 지적 청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경계를 정하거나 지적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행하는 게 지적 청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가볼게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지적의 개념을 이래 잡았습니다. 자, 어떤 하나의 토지가 있다. 자, 이 토지의 사실관계, 권리관계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지적 청량을 한다. 지적 청량. 자, 청량을 하는데 청량하는 사람을 수행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수행자가 청량했을 때 청량 결과가 나온다. 요 결과를 청량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성과. 자, 청량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자, 요 성과를 근거로 하여, 자, 지적도라는 도면에, 자, 소관청이라는 주체가, 자, 경계라는 토지 표시를, 자, 요걸 보고서 등록을 하더라. 자, 등록을 함으로써 한 필지가 획정되고 토지 표시 결정해서 지적권을 등록하고 이 순서로 가잖아, 그죠? 자,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이거다 말입니다. 지적 청량이라는 요 주제를 지금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자, 지적 청량합니다. 지적 청량을 가장 직접적으로 본다면은 뭐 하려고 청량하느냐? 경계 이것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 청량하는 겁니다. 그럼 지적 청량은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청량하는 겁니다. 경계를 등록하려고 청량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사실은 이 토지가요, 갑토지인데, 자, 이게 갑토지다 그러면 이게 갑토지잖아, 그죠? 자, 실제 토지가 갑의 한 필지만 있었는 게 아니고, 옆에 여기 을의 토지 하나 더 있었다라고 칩시다. 을의 토지가. 그럼 을의 토지가 있었다 그러면은, 갑과 을의 토지는요, 소유권을 행사하는 범위가 여기 담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담장을 기준으로 청량을 해가지고 도면에 요렇게 등록이 되어 있겠죠. 을토지. 요 소유권의 범위인 요 경계는 요 담장, 실제 담장 위치에 따라 청량해서 요렇게 등록된 겁니다. 그러면 갑과 을의 소유권의 범위는 도면의 경계, 요게 소유권의 범위다 말 되는 거예요. 요 소유권의 범위를 나타내는 표시물이 담장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표시물을 기준으로 청량해서 소유권 범위 정한 거예요. 가능한 얘기죠? 자, 이렇게 등록된 상태입니다. 등록된 상태에서
자, 이 표시면은 논이다 그러면 논두렁일 것이고, 여기 칩이다 그러면은 담장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담장이 있습니다. 자, 담장이 한번 쌓아놨습니다. 안 움직이느냐 말입니다. 이게 지가 발이 있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골의 담장입니다. 장마철에 비가 왔습니다. 담장 무너져 버렸다. 가능합니까? 네. 자, 무너졌습니다. 담장을 쌓아야 됩니다. 누가 쌓을까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용할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쌓아야 됩니다. 둘이 같이 쌓는 게 맞는데 친절한 갑이 순진한 을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살이라도 젊으니까 내가 쌓을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진한 을이 고마워 네가 쌓아라고 했습니다. 자, 쌓습니다. 물고 들어갑니다. 그러죠? 이렇게 해서 한 30년 동안 한 5번 무너졌습니다. 5번 무너졌습니다. 야금야금 들어가는 거예요. 야금야금 들어가서 이만큼 들어간단 말입니다. 을은 느낍니까? 못 느껴요. 느끼지만 느꼈다면 들어오지 마라 그랬지. 못 느낀단 말입니다. 그럼 언제 느끼느냐 말입니다. 언제 느끼느냐? 옛날 집 헐어버리고 새 집 짓는다 가능합니까? 네. 새 집 짓죠. 그럼 새 집을 지을 때 청약해보죠. 그럼 새 집을 지으려고 청약을 해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버선발로 뛰어가가지고 얘한테 그러겠죠. 그죠? 아니잖아 이거. 여기잖아. 나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럼 알아서 나갈게 이럴까요? 갑은? 나갈 것 같으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갑은요, 아니야 여기야라 끝까지 우기겠죠. 그거 싸울 필요 없단 말입니다. 둘이 소유권 행사하는 담장의 위치가 원래 위치가 어디 표시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디 표시해놨잖아요. 어디? 여기 표시해놨잖아요. 여기 원래 담장 위치였잖아요. 여기 원래 담장 위치였으니까 여기 있는 요 경계 요거를 지상에 나타내가지고 여기야 그럼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도면에 등록된 여기에 경계였잖아요. 경계 이거를 지상에 나타내는 절차를 경계를 복원한다 말 됩니까? 말 되죠? 그러면 경계를 복원한다 말입니다. 그럼 경계를 복원할 때도 청량해 봐야 되겠습니까? 도면 들고 가지고 대충 눈대중으로 여기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지적 청량이란 것은 이 사례와 같이 경계 이거를 등록하기 위해서도 청량하지만 이 사례와 같이 경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도 지적 청량하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개념 하에서 자, 지적 청량에서 포인트가 어느 게 포인트냐? 거기 오른쪽에 적습니다. 지적 청량에서는요. 경계 이거를 등록하거나 복원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지적 청량이다. 이렇게 개념 잡습니다. 읽어보면은요, 좀 다릅니다. 제가 포인트를 잡는 거는 행위 중심으로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등록하는 행위와 복원하는 행위가 청량하는 행위다. 이렇게 포인트 잡았습니다. 개념은요, 토지를 등록한다. 경계를 복원한다. 대상은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토지를 등록하려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경계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를 등록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관계없습니다. 공통분모를 해가지고 잡아놓은 이유가 이걸 나중에 뭔가 써먹으려고 그럽니다. 자, 아까 전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게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하면서 토지를 얘가 경계를 등록할 때는 이게 맞나 안 맞나 청량 검사한다 그랬습니까? 확인해 검사한다 그랬죠. 검사 이거 왜 할까요?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은 못 믿겠다는 얘기잖아요. 못 믿겠다 이거를 이쪽으로 표현해 볼게요. 경계 제대로 등록하려고 검사했지. 맞죠? 네. 청량 검사는 왜 해요? 경계를 정확히 등록하려고 검사한 거잖아요. 그럼 등록하기 위한 청량성과는 검사하는 겁니다. 정확히 등록하려니까. 요거는 등록하는 거, 복원하는 거. 복원하는 거.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아니다? 아니다. 검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등록하게 되면은 토지 표시를 새로 결정하잖아요. 토지 표시를 정확히 결정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형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게 되면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죠? 토지 표시를 정확히 결정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것이지 결정된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행위에서는 검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등록하거나 복원한다는 이렇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등록하기 위한 청량성과는 청량검사를 해야 될 것이고 검사를 해야 될 것이고 복원하기 위한 청량성과에 대해서는 검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중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은요, 여러분 이제 본 수업 들어가면은 이 개념 하에서 측량하는 대상이 13가지가 있거든요. 이 13가지 중에서 어떤 거는 등록하는 거고 어떤 거는 복원하는 거다 말입니다. 13가지 중에서 등록하기 위한 거는 전부 다 검사해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겠죠. 복원하는 거라면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개념을 잡아놓는 겁니다. 자, 지적 측량입니다. 측량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계를 등록하거나 복원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지적 측량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8번 측량 개념을 잡았고요. 자, 28번. 자, 경계 복원 측량입니다. 자, 경계 복원 측량이라 하면 지적도나 입력에 등록된 경계. 자, 요 경계라든지 좀 좌표 등록부에 되는 좌표입니다. 자, 요거를 지적 공부에 등록할 당시에 실제를 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자, 무슨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우리가 여기 경계란 것은 등록할 당시에 실제 여기 담장이 있었죠. 요 담장 위치에 따라 측량했었잖아요. 그죠? 경계 복원 측량이란 것은 지적대에 등록된 경계 있죠. 이거를 실제 지상에 그대로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말 되죠? 그죠? 실제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측량입니다. 자,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냐니까 경계 복원 측량을 하는 방법은요. 자, 등록할 때 실제로 측량했죠. 요 측량 방법이 나중에 배웁니다만은 측량 방법이요. 척판 측량, 평판 측량, 경위 측량, 전파기, 강파기, 산위 측량, 위치 측량 등등등 측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측량 방법 중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요, 측량 방법이 척판 측량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 평판 측량이라고 합니다. 자, 요런 방법으로 측량했다면은 복원되는 내용은 등록할 당시의 내용과 똑같이 복원돼야 되겠죠. 똑같이 복원이 되려 그러면은요,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량해야 됩니다. 이때는 A라는 방법으로 측량했다. 이거는 B라는 방법으로 측량해버리면 똑같이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계 복원 측량은요, 하는 방법이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하게 한다 말입니다.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하게 해야 복원도 똑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황 측량입니다. 현황 측량.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현황 측량의 개념을 이제 건드리는데요. 이 현황 측량 개념이 시험지라 가는 말까지 헷갈립니다. 나중에 이제 측량 대상을 배우거든요. 측량 대상 13가지가 있습니다. 13가지를 대상을 두고서 시험 문제 측량 방법이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이거는요. 매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 시험 문제 나올 때 출제자가 답을 만드는 게 쉽게 여러분의 답을 주겠다. 점수를 쉽게 주겠다면 무조건 합병이 정답이에요. 무조건 합병이 정답입니다. 보기면은 5개 중에 무조건 합병이 정답이에요. 그럼 쉽게 답을 못 주겠단 말입니다. 한 3분의 2는 틀리기를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황 측량 가지고 답을 만들어요. 그럼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이게 답이 됩니다. 이게 답이 되는데, 자, 그럼 현황 측량이 뭐냐 말입니다. 현황 측량 이런 겁니다. 자, 지적 공부에 잘 표시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하고 지상 구조물 등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현황 측량입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 구조물 등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가 가지는 의미는 토지 외형이란 이런 의미도 가지지만은 소유권의 범위다. 말 됩니까? 말 되죠? 소유권의 범위와 지상 구조물 등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현황 측량입니다. 현황 측량인데, 자, 이게 지적 측량의 한 방법입니다. 그럼 이게 지적 측량의 한 방법인데, 그럼 이 지적 측량 한 방법이다 그러면은 여기도 경계를 등록하거나 복원하는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행위 중에 어떤 행위가 들어가 있을까? 이게 해석이 제일 까다롭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 시험지 제일 많이 냅니다. 자, 그럼 현황 측량이 뭐냐니까? 자, 사례를 들게요. 자, 여러분 사례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자, 옆집에서, 그죠? 새로 집을 지어요. 새로 집을 지으면 이제 담장도 새로 쌓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담장은 지 토지하고 내 토지, 소유권의 범위, 정확히 위치를 잡아야 됩니까? 네. 그 정확한 위치를 잡아서 담장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담장이 내 토지는 물고 들어옵니다. 그럼 그 담장이 내 토지 침범했나 안 했나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게 현황 측량이에요. 자, 내 토지가 저 외곽의 들판입니다. 외곽에, 자, 내 토지가 하나 있어요. 내 토지 옆에 대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자, 2년짜리 대형 공사입니다. 대형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 공사라면 현장 사무소가 필요합니까? 현장 사무소가 필요하죠. 현장 사무소가 필요한데, 현장 사무소에, 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단 말입니다. 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가 내 토지의 박스를 갖다 놨습니다. 그럼 나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사용료 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용료 달라 그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공사 현장 소장이 내 토지 침범 안 했다고 빡빡 우깁니다. 그러면은 그 컨테이너 박스가 내 토지 침범했나 안 했나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게 현황 측량입니다. 현황 측량. 한전에서 전봇대를 설치합니다. 지금은 전봇대 없지만 예전에 전봇대 있었단 말입니다. 한전에 전봇대를 설치해요. 전봇대를 설치하면요, 그 전봇대는 내 토지, 개인 소유 토지에 침범하면 안 돼요. 사용료 줘야 되잖아, 그죠? 규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나 도로 부지 거기 전봇대를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전봇대를 쳤는데 내 토지 침범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토지 침범했으면 사용료 받아야 되죠. 근데 한전에 가서 따지니까 뭐라 그러냐니까 내 토지가 전봇대가 내 토지 침범 안 했다라고 우겨요. 그럼 그 전봇대가 내 토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판단해 봐야 되죠. 그게 현황 측량입니다. 자,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지하철 뚫습니다. 자, 지하철에 뚫는데 내 토지 밑으로 지나갑니다. 참고로 내 토지 밑으로 지나가게 되면요, 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지상 공간부터 지하 공간까지가 내 토지 소유권 밑입니다. 그러면은 내 토지 밑으로 지하철 지나가니까 그 지나간 내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라면은 보상받아야 됩니까? 보상받아야 됩니다. 참고로 지하철 한 번 지나갈 때마다 땅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흔들리니까 벽이 갈라집니다. 보상받아야 됩니다. 보상은 많이 나옵니다, 그게. 보상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지하철 공사 때 내 토지 옆 밑으로 안 지나간다 그래요. 내 토지 옆으로 비켜갔다 그래요. 뭐, 비켜갔나, 안 갔나, 이거 판단해 봐야 되죠. 그죠? 판단해 보면 어떻게 판단해 볼까요? 내 토지 밑으로 말도 뻗어가지고 지하철 천장 뚫리나 안 뚫리나 봐야 됩니까? 아니잖아, 그죠? 그 측량해 본단 말입니다. 그게 현황 측량이에요. 자, 한전에서 고압선 지나갑니다. 한전에서 고압선 지나가면 내 토지 위로 지나가요. 내 토지 위로 지나가면 자기장 영향을 받습니까? 네. 자기장 영향 받죠? 보상 받아야 됩니까? 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쪽에 지금 밑에 남쪽에 지금 이거 고압선 지나간다고 뭐 철탑 씌운다고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보상금 문제입니다, 그도. 보상 받아야 됩니다. 보상 받는데 문제는 뭐냐? 한전에서요, 내 토지 위로 안 지나갔다고 우겨요. 옆으로 비켜갔다고 우겨요. 그럼 내 토지 위로 지나갔나 안 지나갔나 판단해 봐야 되죠. 판단하는 방법은 쇠발도 씌워봐야 됩니까? 딱 쇠발도 딱 위로 씌워가지고 건드리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다, 그죠? 그러면 그거 판단해 봐야 되죠. 그게 현황 측량입니다. 그러면은 현황 측량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실제 일어나는 측량 중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현황 측량이에요. 현황 측량이란 말입니다. 자, 현황 측량인데, 자, 이제 글자 분석해 봅시다. 자, 사례 들었고, 글자 분석하면은, 기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 자, 도면에 선이 있단 말입니다. 선. 자, 경계, 이게 소유권 범위잖아요. 이거 하고, 지상 건축물 등의 관계를 파악한다 그랬죠. 그죠? 관계를 본다, 이게 현황을 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상 구조물 등, 이것이 내 소유권을 침범했느냐 안 했느냐 판단하는 거다 말입니다. 내 소유권의 범위를 침범했나 안 했나 판단하는 게 현황 측량인데, 자, 아까 전에 제가 이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전에서 전봇대를 세우는데 내 토지 침범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 사례를 실제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시골에 갑니다. 시골에, 자, 내 토지 밭이 있습니다. 자, 도로가 있습니다. 자, 내 토지 밭이 있습니다. 자, 밭두렁은 참고로 안 명확합니다. 논두렁은 명확합니다. 밭두렁은 어떻게 쌓아놓느냐? 밭두렁은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여기 대추나무 좀 심어요. 이게 돌 쪽이 있습니다. 여기는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 밭입니다. 갑토지입니다. 그 한전에, 그러면요, 요 밭이 있다 그러면 도로하고 요 중간에 분명히 작은 또랑 하나 있습니다. 있겠죠, 그죠? 여기는 물이 흘러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밭이 내 토지, 물이 내 토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요 조금 또랑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전에 전봇대를 설치하는데 여기 딱 설치하더라고 합니다. 전봇대를. 자, 여기 딱 설치했습니다. 내 토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침범했어요, 안 했어요? 모르지. 이거 가지고 모르지. 내 소유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밭두렁 이거 아니다 말입니다. 이 대추나무 이건 내 소유권 범위 아니다 말입니다. 내 토지 소유권 범위는 어디에 있어요? 도면에 있잖아요. 쥐적도. 쥐적도에 도로 경계가 있고 이 토지 소유권 범위 요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요게 갑토지 내 토지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 토지 밭두렁은요, 자, 내 토지 소유권을 보면 요거잖아, 그죠? 그럼 이 소유권 범위, 요게 경계, 요게 소유권의 범위예요. 경계, 요게 소유권의 범위다 말입니다. 소유권의 범위인데, 그럼 소유권의 범위, 경계하고 이 전봇대 관계를 파악하는 게 현황 측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관계를 봅니다. 그러면 관계, 이거 어떻게 봐야 관계될까, 이거? 그죠? 우리가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요, 비교 대상인 두 가지는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야 비교가 됩니다. 동일한 조건은 놓치면 비교가 안 돼요. 요거는 실제 지상에 있습니까? 소유권의 범위는 종이 위에 있습니까? 그럼 동일한 조건을 맞춥니다. 맞춘다 그러면요, 자, 전봇대를 종이로 옮기든지, 종이에 있는 걸 실제 지상으로 옮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자, 전봇대를 종이 위에 박으면 됩니까? 안 박아 몰라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 지상에 있는 구조물을 종이로 옮긴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도면에 있는 요 경계를 실제 지상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옮겨가지고 요렇게 나왔습니다. 전봇대 안 들어왔잖아, 지금. 요렇게 들어왔습니다. 보상금 받아내야 되지. 그죠? 그럼 도면에 있는 경계를 지상에 옮기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경계를 복원한다 그랬죠. 경계를 복원한 다음에 복원된 요 경계 있죠. 요 경계하고 요 구조물에 비교한다. 요 관계 요거 보는 게 현황 측량이다 말입니다. 전봇대 위치를 지역도에 있었나요? 전봇대로 옮겨볼까요? 위치를. 위치를 그럼 측량해가지고 옮긴다 그죠? 참고로 전봇대는 아무데나 박을 수 있는 게 전봇대입니다. 지상 구조물은 여기에 했다 해가지고 여기 측량해가지고 옮겼습니다. 이틀 뒤에 가지고 요 옮겨버리지. 쉽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 구조물을 여기로 옮긴다는 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딱 고정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소유권의 범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상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 이게 현황 측량입니다. 현황 측량. 자, 개념 요소 분석합시다. 자, 일단은 현황을 보려면은 요 현황. 자, 현황을 보려면 전제가 되는 것이 도면의 경계 이거를 지상에 복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까? 복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죠? 경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지적 측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황 측량이 지적 측량의 한 종류로 됩니다. 현황 측량, 지적 측량의 한 종류예요. 자, 포인트입니다. 이게 현황 측량, 현황을 보는 게 이게 현황 측량이 지적 측량의 한 종류가 되는데, 지적 측량의 한 종류가 되는 이유는 경계를 복원하는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럼 경계를 복원하는 행위가 들어가는 이유는 현황 측량의 개념 요소 속에서 경계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경계를 복원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계를 비교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경계 복원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현황 측량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개념 요소가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개념 요소는 경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개념 요소입니다.
경계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경계를 복원하는 과정이 되어가는 거예요. 경계하고 비교하는 과정이 아니라면 경계를 복원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황 청약에 되려면 요 단어는 반드시 기준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는 경계하고 비교하는 대상 갈로는요, 지상 구조물 등입니까? 등이죠. 등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이것만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사례를 들 때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보면은 자, 내 소유권의 범위 경계하고 담장 비교한다 그랬죠. 컨테이너 박스 이게 비교한다 그랬죠. 담장이나 컨테이너 박스는 어디에 있어요? 지표면에 있는 거죠. 그럼 내 소유권의 범위인 경계하고 지표면에 있는 무엇을 비교하는 것도 현황 측량입니다. 그리고 또 사례 중에서 내 소유권의 범위와 지하철 지나가는 거 비교한다 그랬죠. 고압선 지나가는 거 비교한다 그랬죠. 그럼 내 소유권을 비교하는 대상은, 소유권의 범위와 비교하는 대상은 지상 공간에 있는 것, 지하 공간에 있는 거라도 마찬가지 다 현황 측량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상 구조물 등이란 글자에는 지표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상이라든지 지하 공간에 있는 것 무엇이다 하더라도 경계하고 비교하는 것은 다 현황 측량이다 말입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한 문제 만듭니다. 다음 이제 현황 측량이 아닌 것은 이래 됩니다. 아닌 것은 이랍니다. 현황 측량이 아닌 것은 이래. 보기 2번. 건물과 경계의 관계를 파악한다. 보기 2번. 경계하고 담장의 관계를 파악한다. 3번. 담장과 건물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자, 4번. 자, 경계하고 도로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5번. 뚝하고 경계의 관계를 파악한다. 정답은 요거다 말입니다. 비교 대상에 반드시 경계가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경계하고 비교하는 거라면 나머지는 뭐라도 관계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경계가 기준되느냐? 요 경계를 지상에 복원한 다음에 요거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도면에 있는 경계를 지상에 복원한 다음에 요거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도면에 있는 경계를 지상에 복원한 다음에 도로에 비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계라는 요소가 반드시 기준으로 잡힌다 말입니다. 됐죠? 자, 현황 측량입니다. 자, 현황 측량은요. 자, 현황 측량은 도면의 경계하고 실제 지상이나 지하에 있는 무엇을 비교하는 게 현황 측량입니다. 다시. 자, 현황 측량은 뭡니까? 도면의 경계하고 그리고 무엇을 비교하는 게 현황 측량인데 그 무엇에 들어가는 거는 뭐가 들어가느냐? 지표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하, 지상 무엇이라도 전부 다 도면의 경계하고 비교하는 거라면 전부 다 현황 측량입니다. 그럼 이 현황 측량 개념 속에서는 경계를 등록하는 개념 들어갑니까? 복원하는 개념 들어갑니까? 복원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논리 비교해 볼게요. 그럼 현황 측량 성과는 검사할 필요 있다, 없다? 측량 검사할 필요 없다. 이렇게 넘어갈 거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맺히게 되는 겁니다. 복원하는 거는 검사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등록하는 건 검사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현황 측량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자, 취적 확정 측량입니다. 자, 취적 확정 측량인데, 자, 취적 확정 측량이라는 것은 도시개발사업도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 토지 표지 사항을 새로 등록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라고 됐는데, 자, 일단은요. 자, 도시개발사업도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입니다. 이게 상황입니다. 지적 공부에 새로 등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적 공부에 새로 등록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지적 확정 측량입니다. 자, 요게 지적 확정 측량인데요. 자, 일단 요 개념 요소의 밑줄 건 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분석할까요? 자, 빈 공간을 넓게 확보하세요. 자, 아래 위로 한 10줄 잡으시고 옆으로 한 20자 정도 잡으세요. 자,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좀 설명할게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자, 도시개발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을게요.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이다 그러면 이 등에는 뭐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농어촌 정비 사업, 뭐 경지 정리하는 거, 뭐 도시 택지 조성 사업, 공단 조성 사업, 뭐 토지개혁 정리 사업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불도저 밀고 있는 거 다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생각하기 쉬운 자, 재개발하는 걸 예를 들게요. 여러분 재개발이 제일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자, 재개발합니다. 자, 재개발하는 대상 지역을 한번 연상해 봅시다. 재개발하는 대상 지역은 조금 낙후된 지역입니까? 달동네죠, 그죠? 자, 재개발하고자 하는 동네가 요런 동네가 하나 있다 칠게요. 동네가. 자, 이런 동네가 자, 토지 경계가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한 필지 한 필지에 자, 요렇게 생겼다 칠게요. 뭐 이런 나와 있습니다. 뭐 골목길이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골목길 꼬불꼬불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이런 달동네입니다. 그러면 이런 동네, 요 한 필지 한 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 한 필지 한 필지에 따라서 대장하고 도면 다 만들어 놨겠습니까? 대장하고 도면 다 있겠죠. 자, 요 대장도, 토지 대장도 있을 것이고, 토지 대장, 자, 지적도, 자, 지적도가 있겠죠. 그죠? 지적도가 이렇게 경계 이렇게 등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등록되어 있을 것이고. 자, 그럼 요 한 필지에 대장도 요 따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자, 요런 대장도 존재한단 말입니다. 토지 대장. 자, 우리가 참고로 아까 전에 지적이라 하면 두 마디로 이야기하면 대장과 도면 이게 지적이라 그랬습니까? 지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적 공부라 그랬죠. 두 마디로만 대장과 도면 이걸 지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장과 도면이라는 이 지적이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 자, 이 지적이 있는 상태에 출발합니다. 자, 이런 지역에 대해서 자,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한단 말입니다. 자,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을 합니다. 자, 가능 예는 재개발이 나와 말입니다. 자, 도시개발,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 토지 모습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나오면은 옛날에 있는 도면과 대장 이거 필요 있습니까? 없죠. 그럼 옛날에 거 다 갖다 버리고 새로운 토지 모습에 따라서 새로운 도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적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 지적도 이렇게 반듯반듯한 경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경계가 나오고, 그리고 요 경계에 따라 대장이 다 따라 나오겠죠. 토지 대장. 대장이 다 따라 나와야 되죠. 그럼 이 대장과 도면을 합쳐서 지적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게 되면은 옛날에 있던 지적 갖다 버리고 새로운 지적을 만들어야 되죠. 이 새로운 지적을 확정 짓기 위해서 청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청량을 뭐라 그러냐? 지적 확정 청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적 확정 청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적 확정 청량을 편하게 생각합시다. 지적이 뭐예요? 대장과 도면. 대장과 도면이잖아. 그죠? 뭐 새로운 지적, 새로운 대장과 도면을 확정 짓기 위해서 하는 청량이 지적 확정 청량입니다. 그럼 지적 확정 청량은요, 옛날의 대장 도면 다 갖다 버리고, 옛날의 대장과 도면 버리고, 새로운 대장과 도면 만드는 청량이 지적 확정 청량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목만 바뀌고, 이런 것들은 옛날의 대장 도면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토지를 분할합니다. 분할하게 되면 하나가 두 개 되죠. 두 개 되면은요, 자, 두 개 되면은 옛날에 있던 대장과 도면 버립니까? 아니죠. 그걸 그대로 두고서 선거가서 두 개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옛날에 버리잖아요, 이거. 다 버려버리고 새로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지적 확정 청량이라 그럽니다. 새로운 지적을 확정하는 청량이다 말입니다. 지적이란 것이 대장과 도면이니까. 그럼 새로운 대장과 도면을 만드는 청량을 지적 확정 청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단 뭘 기억하시느냐 이렇게 가십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 옛날에 있던 토지 없어져 버렸죠. 우리가 재개발할 때 옛날 담장 살려두고 재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담장 확 밀어버리잖아요. 그럼 옛날 토지 없어져 버리죠. 새로운 토지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옛날 토지 없어졌으니까 옛날에 대장과 도면 버릴 거 아니에요.
새로운 대장과 도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는 청량을 지적 확정 청량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 굳이 그림을 이으는 이유가 뭐 밑에 또 하나 나옵니다만 이거보다도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재개발 당시에 대장과 도면도 있었죠. 등기부도 있었겠습니까? 등기부도 있었겠죠. 그럼 옛날에 있던 등기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옛날 토지 없어져 버렸죠. 새로운 토지 만들었죠. 새로운 토지 만들었습니다. 등기부를 옛날 거 그대로 써먹을까요? 새로 만들까요?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등기 절차 가서도 이런 얘기 나온단 말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하게 되면은 옛날 등기 없앱니다. 이걸 말소한다 그래요. 새로운 토지에 대한 새로운 등기를 되죠. 그걸 보존 등기한다 그래요. 나중에 등기법 가면은 토지개발 사업을 하면 재개발 이런 거 하면은 옛날 등기 말소와 새로운 보존 등기를 동시에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사망을 먼저 계획해 두시란 말입니다. 옛날 토지 없어지고 새로운 토지 만든다. 제 도시개발 사업 후에는 옛날 토지 그대로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토지다 말입니다. 감이 오죠? 이걸 나중에 써먹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론적으로 글자로 정리해 볼게요.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이 토지에 대한 새로운 토지 표시가 나오잖아요. 그럼 토지 표시 새로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 표시를 새로이 결정한단 말입니다. 새로이 결정하기 위해서 청량을 하잖아. 그죠? 이 청량을 지적 확정 청량이라고 하잖아요. 지적 확정 청량이라 그럽니다. 자, 지적 확정 청량이라 그러는데, 자, 실제로 청량을 합니다. 자, 실제로 청량하는데, 자, 우리가 지적에서 실제로 청량하는 방법이 아까 전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여러 가지 청량 방법 중에서 구체적인 청량 방법은요. 자, 이렇게 합니다. 경위의 청량을 합니다. 요 개념이 좀 이따 나옵니다. 자, 경위의 청량을 하는데 경위의 요게 기계 이름입니다. 경위의 기계 이름이요. 경도와 위도를 이용하는 청량이라 그럽니다. 경도와 위도를 이용하는 청량이다. 자, 초등학교 사회시간 잠시 갑니다. 자, 경도 동경맷도 세로선이에요. 위도 북위맷도 가로선입니다. 가로선이에요. 그러면은 경위의 청량을 하게 되면은요, 청량 값은요, 여기 좌표로 나옵니다. 좌표. 그러면은 경위의 청량을 했을 때 청량 결과 나오겠죠. 청량 결과, 그것을 청량 값이라고 얘기해요. 청량 결과는요, 청량 값은요, 도면의 선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좌표가 나옵니다. 좌표. 경위의 청량하게 되면 좌표가 나옵니다. 그럼 좌표라는 청량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좌표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겠죠. 좌표를 등록한 지적 공부를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한번 읽어볼게요. 중얼중얼 읽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하게 되면 토지 표지 새로 결정하는데 그때 하는 청량을 지적 확정 청량이라 한다. 그 확정 청량은 경위의 청량으로 하고 그때 나온 청량 결과인 좌표는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다. 맞죠? 자,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요 토지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요 토지. 자, 요 토지를 표현합니다. 요 토지는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토지입니까? 맞죠? 이 토지는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토지입니까? 이 토지는 좌표 등록부 작성한 토지입니까? 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이란 말과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이란 말과 좌표 등록부 작성한 지역이란 말은 같은 말이다 말입니다.
그죠? 같은 단어로 생각해 두시면 된단 말입니다. 됐죠? 그죠? 많은 내용을 배웁니다. 용어 정의 시간입니다만 생소한 얘기죠. 그죠? 생소한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써먹냐 말입니다. 좌표 등록부는요. 좌표 등록부 작성되는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입니까? 좌표 등록부는 어떤 지역에 작성되느냐?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에 좌표 등록부 작성하게 됩니까? 그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까 전에 이제 좌표 등록부 작성하는 지역이 두 지역 나온 거예요, 지금. 아까 저 좌표로 토지 표시 결정하는 지역이 땅값 비싼 지역이라 그랬습니까? 네. 땅값 비싼 지역 좌표 나온다 그랬죠.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에 좌표 나온다 그랬죠. 네. 그럼 좌표 등록부 작성하는 지역은 지가가 높은 대도시 지역이라든지 또는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 지역이 좌표 등록부 작성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빼고 나머지는 이거 작성되는 지역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정리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경위의 청약을 하게 되면 토지 표시는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좌표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소유권의 범위를, 경계가 소유권의 범위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럼 좌표도 마찬가지로 소유권 범위를 의미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은 소유권의 범위를 무엇으로 정합니까? 좌표로 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두루두루 써먹는 겁니다. 용어 말뜻 가지고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매치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A와 B가 같다. B와 C가 같다. 그러면 A, C가 같다. 그죠? 그럼 A와 B가 같다. B와 C가 같다. C와 D가 같다. 이 작업을 계속 해놓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작업을 쭉 해놓고 나중에 AD가 같다. 이런 걸 묻는단 말입니다. 그 BD가 같다. 이런 걸 묻는단 말입니다. 이런 거 뽑아내는 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스스로 뽑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개념에서만 정확히 해놓으면 된단 말입니다. 되겠죠? 그죠? 자, 정확히 개념을 잡아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척판 청량 경위의 청량, 이런 요거 나옵니다. 척판 청량 경위의 청량 나오는데, 자, 앞으로 보세요. 자, 우리가 경위의 청량은 이렇게 해놨죠. 그죠? 경위의라는 청량 기계를 가지고 하는 청량이라 이래 됐죠. 그죠?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경위의라는 기계란 그랬잖아. 그죠? 그게, 자, 청량 결과를 좌표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경위의 청량 그러면 좌표 구하는 청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좌표 구하는 청량이 됩니다. 그럼 척판 청량 이거 평판 청량이라고 합니다. 척판 청량 평판 청량 같은 말입니다. 포인트는 뭐냐? 평판을 사용할 청량하는 방법으로서 청량 결과를 도면의 선으로 나타내는 게 척판 청량 평판 청량이라 그래요. 자, 도면에 선으로 청량 결과 나왔대요. 요거는 지적도에 등록합니까? 맞죠? 좌표는 좌표 등록부에 등록합니까? 자, A와 B가 같습니다. B와 C가 같습니다. 그러면 AC 같은 거예요. 자, 그거 뽑아냅니다. 아까 전에 했는 내용 중에서 지적도가 있다. 지적도 경계가 있다. 여기서 면적이 계산됩니까? 면적이 계산되죠? 그죠? 네. 만약에 도면의 경계를 나타나면 선 요 가지고 면적 계산하죠. 그러면은 좌표 등록부에는 무엇으로 면적 계산할 것이냐? 좌표로 면적 계산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왜? 요거 같은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 같은 의미다. 요거 같은 의미다. 요거 가지고 손으로 면적 계산한다. 그럼 좌표 등록부는 좌표로서 면적 계산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기라면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한다. 도면의 지적도에서는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냐? 선으로 계산한다. 라고만 잡아둡니다. 이거라 전자면적 측정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청량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청량하냐? 자, 지적도에서는 선으로 나타나는 평판 청량하고, 그리고 좌표 등록부는 좌표 경위에 청량한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도면의 선, 이거, 도면 만드는 게 도의 지적이었습니까? 도의 지적. 좌표 등록부 작성하는 게 수치 지적이었습니까? 수치 지적. 자, 그럼 요거부터 이제 읽으면은 요렇게 읽으면 됩니다. 도의 지적은 지적도의 경계로서 면적 결정한다. 맞죠? 수치 지적은 좌표 등록부의 좌표로서 면적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경계가 소유권의 범위입니까? 소유권의 범위죠. 그럼 이거 같은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렇게 읽으면 되지. 도에 지정한 지적도의 경계라서 소유권 범위 결정한다. 수치 지정한 좌표 등보의 좌표라서 소유권 범위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보기 문항이 마구마구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자꾸 이제 나간단 말입니다. A와 B가 같다, B와 C가 같다. 그럼 A, B가 B, B, C 같다. 이런 요소들만 정확히 해놓으면 이런 개념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초 청량, 세부 청량,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자, 기초 청량은요, 자, 우리가 그 밑에 지적 기준점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기초 청량은요, 자, 기초 청량은 지적 청량 기준점을 설치하는 청량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점 설치하는 청량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자, 삼각 청량, 삼각 보조 청량, 도건 청량, 지적 위정 청량, 뭐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 자, 기준점 한번 저절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포인트가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그리고 세부 청량은 각 필지의 토지를 지적권에 등록하기 위해서 한 필지 각각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세부 청량. 기준점을 구하는 것은 기초 청량.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차이점을, 다른 거는 본인 잡지 마시고, 기초 청량은 뭐다? 기준점. 세부 청량은 뭐다? 한 필지. 한 필지 내용 정하는 거는 세부 청량. 기준점 구하는 거는 기초 청량.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지적 청량 기준점 나와 있죠. 그죠? 자, 기준점인데, 기준점은 삼각점, 삼각 보조점, 도근점. 요 세 점을 기준점이라 그럽니다. 지적 삼각점, 삼각 보조점, 도근점, 요 세 점을 기준점이라 그래요. 자, 이 청량의 기준되는 점입니다. 요런 거 구하는 게 기초 청량이라 그랬잖아. 그죠? 자, 요 삼각점, 삼각 보조점, 도근점, 이거는요, 용어 정의 시간이니까 한 번만 할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지적 청량하는 게요, 최초로 지적 청량하는 게 1912년도부터입니다. 일제시대다 말입니다. 일제시대 1912년도 그때 당시는요, 인정하기는 싫지만은 이 한반도의 운영 주체는 일본 애들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일본 애들이었습니다. 그럼 1912년도 당시에 일본 애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영원히 자기들이 지배하려고 생각했겠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이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일본에 예속된 일본의 한 일부분이 뿌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량을 할 때 걔네들은요, 우리나라 자체 기준점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준점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합니다. 일본 기준점을 그대로 사용해요. 어떻게 하느냐? 자, 일본의 기준점이 넘을 때요, 이래 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점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한반도가 생겼고요. 일본이 이래 생겼다 칩시다. 일본이. 자,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제일 가까운 게 대마도가 있잖아요. 그죠? 대마도. 자, 여기 대마도입니다. 여기 부산입니다. 여기 거제도입니다. 요 세 점을 연결합니다. 요 세 점을 연결해가지고 요 변의 기준으로 요렇게 넘어옵니다. 이게 삼각점이에요. 요 변의 기준으로 요렇게 전개합니다. 삼각자. 요렇게 전개합니다. 요 삼각자. 요렇게 삼각점이 넘어옵니다. 우리나라. 자, 삼각점의 기준은 이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청량한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여기 앞에 건물이 있습니다. 가립니다. 또는 산이 있습니다. 돌아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조점을 구합니다. 보조점을 구하고, 그리고 보조점을 가지고 청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도면을 도면, 그림도자, 뿌리근자.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점이 도근점입니다. 도면을. 그럼 요 세 점이 기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준점. 자, 이거는요, 처음이니까 제가 했는 얘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기준점은 세 점이 있다.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이 있다. 요 세 점, 꼭 기준점 종류로 외워둡니다. 자, 종류로 외워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적 청량 수행자, 청량업자, 청량 성과. 자, 여기부터는요, 지적 청량 절차를 좀 해야 됩니다. 청량 절차를 세부적으로 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되게 되니까 36번 여기부터는 다음 주로 넘길게요. 자, 요거는 다음 주로 넘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대충 몇 시까지 했습니까, 지금? 2시까지 했죠, 그죠? 예, 하다 보니까 이래 된 겁니다. 짧게 했으면 좋겠지만은
자, 이렇게 한대요. 가급적이면 제가 다음 주부터는 1시 반을 안 넘기도록 할게요. 안 내려가서 좀 일찍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을 이렇게 마칩니다. 자, 공부 몇 시간 하셨습니까? 공부 몇 시간 하셨습니까? 아직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자, 공부할 준비가 끝났습니까? 공부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제 공부는 언제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게 공부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오늘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하시란 얘기입니다. 단어 몇 개라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제일 첫 번째 시간 한 거 있죠? 여러분들은요, 오늘 지적 공부 11번 있잖아요. 지적 공부 그 단어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난 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해놔야만에 다음에는 그거 안 하고 다 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전체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